예, 그래서 저는 같은 주식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 리스크 관리들을 그러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할까?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해지라는 걸 하잖아요. 예.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해지, 야, 말이 해지지, 해지를 어떻게, 리스크를 어떻게 분산시켜? 좀 막연하단 말이죠.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늘 저는 수익률하고 리스크의 적절한 조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때는 수익률을 강조할 때 있고 어떤 때는 리스크를 강조할 때 있어요. 네. 네, 기본적으로 저는 뭐 주식 투자에서 주식 투자는 늘 해야 된다. 배당 투자는 늘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KT 같은 주식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다 입금하면 1% 조금 넘는 금리 주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배당 수익률이 5% 안팎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당만이 주는 종목 그건 언제든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저 삼성전자 9만 원 넘을 때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지금도 일부분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이 리스크 관리할 수단이 있죠. ETF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버스 ETF죠. 인버스로. 네. 그러니까 저 삼성전자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주가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도 1.5배 정도 인버스 ETF를 사놓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되죠. 그렇죠. 예. 뭐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인버스 ETF 가격이 오르니까 제가 인버스 ETF는 돈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짐 노저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기업을 사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기업을 방문했어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다양한 ETF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앉았어도 글로벌 경제에 그런만 알면은 뭐 다양한 ETF 투자해가지고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투자하는 게 ETF 중에서도 또 곡물 ETF예요. 3대 곡물 ETF. 오래전에 사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둬버립니다. 이거는 저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 우크라이나 사태에다가 또 급등했다가 또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졌습니다만 다양한 ETF를 얼마든지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저 베트남 ETF 네. 뭐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세계 성장축, 소비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시기다. 예, 그리고 인도나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인구 구조로 볼 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베트남 ETF 같은 것도 사가지고 그냥 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예. 이 인버스 ETF를 통해서 내가 비중 조절을 한다. 그래서 떨어질 때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추가로 뭐 곡물 ETF나 베트남 ETF 관련해서도 좋게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참고로 우리 자산운용에서도 ETF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만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궁금해요.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교수님의 그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잖아요. 혹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고 계신지 이것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제가 거시경제를 공부하기 때문에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 ETF를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베트남, 곡물, 그다음에 달러 자산 ETF도 가지고 있고요. 네. 뭐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KT 같은 주식 제가 뭐 KT 가지고 계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배당 투자에 네, 대해서 배당 투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표적인 고배당주니까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떨어지는 일정 시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버스를 사놨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그 인버스 2배짜리는 안 합니다. 예, 제가 우리 김 팀장님처럼 젊었으면은 네. 2배짜리도 하고 3배짜리도 하는데. 소위 곧버스라고 하는. 예, 저는 58년 개띠고. 무엇보다도 저는 네. 원금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 나이 때는. 그렇죠. 그래서 절대 그 2배짜리는 안 하고요. 1배짜리 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제가 원유 ETF 인버스를 한번 사봤어요. 원유 ETF였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제유가가 세계 경제 성장 능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그리고 시간을 두고 원유 수요도 줄어드니까 유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인버스 ETF도 가끔 한 번씩은 투자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인버스는 장기적으로 모든 가격은 오르거든요. 네. 근데 인버스는 오래 투자는 안 합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인버스를 잠깐 늘렸다가 예. 다시 좀 줄였다가 예, 이건 그렇습니다. 유동적으로 하시는 예, 거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배당은 꾸준하게 받아야 되고. 예, 예.
그리고 또 뭐 거시경제로 봤을 때 이슈가 있을 것 같으면 뭐 곡물이든 원유든 여기에 대해서 좀 베팅도 하고. 예,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 예, 중국 거 전기차 ETF. 아. 예, 그게 우리 처음에 상장됐을 때 10,000원에 상장됐을 때 네. 많이 사놨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20,000원까지 갔었어요. 네. 예, 그러더니 지금 14,000 얼마인데, 물론 비중은 좀 줄여놨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예,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ETF를 투자하더라도 이게 세계 경제 흐름의 추세에 맞는 거는 오래 가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인버스 같은 거는 뭐 작게 투자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참 힘든 게 그겁니다. 빨리 뭔가 반응이 왔으면 좋겠고 예. 빨리 뭔가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보니까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쉽진 않은데 좀 여러분들도 장단기 좀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또 꾸려간다면 그게 하나의 또 포트폴리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교수님께서 갖고 계신 실제 상품들까지 종류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자산 배분 전략에도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롱텀으로 봤을 때 내 어떤 인생 포트폴리오에서 자산 배분을 하든지 뭐 투자를 할 때 어떤 교수님만의 철칙이랄지 뭐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좀 우리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제 가까운 친척이고 삼성전자가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사놓은 거예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뭐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100배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 시세 차익 누리고 또 배당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유학을 보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주식 투자, 뭐 돈 버는 한 가지 방법은 좋은 주식 오래 가지고 있는 거다. 네. 예, 그런데 그 좋은 주식을 우리가 잘 골라야 되는데 삼성전자 앞으로 10년 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5년 후에는 또 상당히 저는 높은 수준에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종목을 말해가지고 제가 사라는 건 아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편집으로 하단에다 아주 네, 잘 그거는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그 종목을 왜 샀냐 하면은 제가 세계 유명한 CEO들 이렇게 전부 분석해 보니까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재직 시에 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세계 유명한 CEO들 다 비교해 보더라도. 네. 네, 그런데 그 아들과 부회장분은 뭐 가지고 아버지를 본받을까. 삼성전자는 이미 그렇게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커질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바이오일 것이다. 앞으로 산업 추세일 것이다.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그 20-30만 원일 때 야, 용돈 생기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주라도 한번 사봐라. 그때 애들이 샀어요. 30만 원, 뭐 20만 원 후반대. 근데 그게 얼마 전에 100만 원 넘었다가 지금 80 몇만 원, 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네. 이런 거는 뭐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하는 거는 저는 뭐 개별 기업, 뭐 영업이익, 물론 재무제표 보기는 봅니다. 보기는 보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거시경제를 공부하기 때문에 장기 추세를 보고 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만나는 그 부자들, 그 큰 회사 CEO들 만나보면은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경제를 공부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대의 흐름을 알고 좋은 주식을 오래 갖고 있자. 이게 사실 되게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 제일 어렵기도 하고 예. 그런데 또 지난 과거 역사를 봤을 때 가장 정답에 근접한 투자법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좀 여유자금으로 해야 돼요. 얼마 전에 한 방송국에서 2개 증권회사 데이터를 저한테 보내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라고 데이터를 보내왔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그 주가가 오르는 시기에도 보니까 20대 수익률이 가장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기 투자하고요. 그 다음 20대는 그 축적된 금융자산이 없기 때문에 신용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신용 투자, 뭐 돈 빌려서 투자하면은 그 장기 투자할 수 없죠. 그리고 그렇죠. 이자도 높지 않습니까? 상환도 해야 되고. 단기 투자할 수밖에 없고 빨리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났거든요. 네. 뭐 그 종목이 이제 잘 맞으면은 뭐 불을 많이 대박이 날 수는 있겠지만. 네. 네, 그런데 아닐 경우는
쪽박 차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식 투자 꼭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으면 젊은 분들이 너무 그냥 단기 투자만 물론 전부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두 증권회사 통계를 제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조금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타고 예. 좋은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는데 대신 오래 갖고 있으려면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답인데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이게 하나의 또 철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대내적인 환경들, 변수들부터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교수님 개인의 어떤 자산 배분 전략과 철학 내용까지 저희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봐도 딱히 이런 질문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다 지수 밴드만 물어보지. 예, 사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ETF나 종목 말씀드렸으면 꼭 하시라는 건 아니고. 아,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네. 예,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제 수익률을 보면요.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네. 수익률이 평균보다 낮습니다. 아, 아무래도 좀 약간 좀 안정적으로 예. 그렇게 하시니까 당연히 액티브 측면에서는 좀 덜 할 수는 있는데 대신 쪽박은 안 차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식 투자에서 매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적은 없습니다. 예, 그 다양한 ETF를 하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국 지나가면서 눈높이가 막 이렇게 높아져서 야, 1년에 뭐 20-30%는 나야지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냥 평시에 주식시장에서 10%만 1년에 나도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 저는 10%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진짜 잘하는 거죠. 우리나라 그 코스피가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상승률이 4.2%입니다. 네. 우리 명목 GDP가 잠재 GDP가 한 3% 정도 되거든요. 네, 기대 수익률 4%, 5%로 낮춰야 돼요. 네, 거기서 10%까지 내면은 정말 잘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저 10% 이야기 나오니까 예, 제가 뭐 일부 연기금 자문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기금 3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 11%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난 20년 평균은 6%예요. 네. 그러면 지난 3년이 과도했다는 거죠. 그랬죠. 앞으로 3년은 평균보다도 더 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은행에다 예금하면 1%좀 더 주는데 5% 벌어도 많이 벌었다. 그렇죠. 네. 당분간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좀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랜 시간 동안 해주셨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네 자산운용 첫 번째 편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의미가 오늘 개설하고 와야 되겠다.